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사이버트럭이 11월 30일 날 드디어 인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대략 한 2,000대 정도 생산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연 20만 대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 지금 계약 건수가 150만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번호가 있잖아요. 뭐 그걸 기준으로 해서 150만 대 혹은 뭐 180만 대, 200만 대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론 머스크는 100만 대 이상 뭐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조금 네거티브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이번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재판매를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1년간 재판매 금지 조항을 걸었습니다. 약관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년 내 재판매를 하게 되면 5만 달러 혹은 구입가 이상의 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이다.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유는 유통 리세일 시장 이거의 유통 질서가 이렇게 막 혼잡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사이버 트럭이나 테슬라의 브랜드 밸류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 강력하게 이걸 제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중간 수치로 봐서 한 150만 대 누적 판매 계약 건수가 몰려 있다고 하면 150만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천 되면은 언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지금 벌써 3년 넘게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갖고 싶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11월 30일 날 풀린 이 사이버 트럭이 중고시장에 딱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상 못하는 상황입니다. 완성도가 어땠든, 뭐, 품질이 어땠든, 조립, 뭐, 이런 단차,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 빼고도 사이버 트럭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다려왔고,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대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이버 트럭을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막 프리미엄 피가 5만 달러, 10만 달러 그 이상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야, 이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의 향후 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판매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브랜드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재판매를 금지를 해서 이런 혼란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잡음이 많이 생기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사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사이버 트럭 뭐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걸 리세일을 해서 한 30만 불까지 20만 불 피를 높여가지고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 그럼 그만큼 사이버 트럭이 대단하다라는 가치를 증명받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리세일을 하게 될 경우 중고로 이거를 다시 재판매를 하게 될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유통 질서에 혼란이 올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브랜드 전체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1년 동안 리세일을 금지를 하는 거를 봐서 1년까지는 이 양산이 아마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출고 적체가 1년간은 좀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1년간 리세일을 강력하게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겁니다. 이 규정을 지킬 것이다라고 서명을 하고 어기게 될 경우에 뭐 소송을 통해서 5만 달러나 구입가 이상의 비용을 변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평생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겠다. 강력한 제재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이버 트럭을 정식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 무덤을 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죽는 소리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사이버 트럭의 채산성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승자의 저주가 돼서 그야말로 사이버 트럭이 고속 성장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고속 성장에 제동을 거는 승자의 저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만큼 사실 사이버 트럭 양산하는 것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연 2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20만 대 생산을 하더라도 150만 명을 다 소진하려면 앞으로도 7년에서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제 차례는 언제쯤 올까요? 테슬라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 혁신적인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미래 전기차의 흐름을 바꿨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 사람들이 기다리게 해서 문제지만 그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나 사이버 트럭의 스펙, 또 사이버 트럭이 담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진짜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런 뻔한 레이아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테슬라는 이보다 더 과감한 기획들을 이제 펼치게 될 거고, 또 이 어려운 스테인레스 300대 그 강을 써서 최초는 아니죠. 드로이안이라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자동차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두껍고 더 강력한 소재를 사용하고, 디자인이나 사이즈, 픽업 트럭임을 감안하더라도 존재감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달의 우주 탐사선으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형태의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디자인과 가치를 보여주는 자동차가 이 체산성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이루고 테슬라의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효자 자동차로, 그런 모델로 최종적인 성공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테슬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는 것처럼 무덤을 파서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발목을 붙잡고 이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지쳐서 떠나는 뭐 이런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치를 더 올려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37만 대까지도 양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만 대 달성만이라서 좀 빨리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11월 30일이 매우 기다려지고요. 먼저 차를 받는 분들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는 거, 재판매를 통한 유통 시장의 질서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슬라 브랜드에 악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재판매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제한할 것 같아요. 좀 더 줄 테니까 좀 팔아라. 한국에는 진짜 언제 들어올런지, 진짜 이거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진짜 속 탑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